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이 이번 4.15 총선에 뭔가 선거 부정? 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민경욱 의원이 그 투표용지 6장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 선거가 좀 이상했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한 바 있었죠.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그 실제 투표용지 6장이 어떻게 민경욱 의원 손에 쥐어졌고 민 의원이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게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렇죠. 김 기자, 무언가 증언이 나왔다고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개인의 주장이긴 한데요. 한 투표 참관인이 이 투표용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목격했다, 이걸 들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흔들어 보인 그 투표용지의 출처도 바로 그곳이었을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는 지인이 그쪽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을 하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게 투표지가 담아 있는 거거든요. CCTV가 없는 곳에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나라를 살리는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CCTV가 없는 데서 보관했다라는 것이. 아니, 아무 당도 찍지 않은 용지가 무더기로 나와서 이상하게 여긴 그 참관인이 이거 이상하니 조사해보라 그러고 줬대요. 그러니까 이 서향기 목사 이분은 참고로 이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의 그 지인인 이번에 그 투표용지가 분실된 그 개표소의 참관인이 이 서향기 목사의 지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인인 참관인이 갖고 있던 투표용지를 내가 그 실물을 보기는 했지만 내가 그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지는 않았어요. 그 참관인이 직접 민경욱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참관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민경욱 의원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픽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의문점이 또 들잖아요. 참관인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경기 구리시 개표소 총선 당시에 출입허가 인원이 279명이었어요. 개표 사무원 231명, 정당 참관인 34명, 선관위 직원 14명, 이렇게 279명인데 그러면 정당 참관인 34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민경욱 의원에게 6장의 투표용지를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하 팀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 논란? 저게 이제 민경욱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자가당 첫 투표용지. 지금 저게 이제 선거 부정을 폭로하기 위해서 한 기자회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거꾸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저기 미래통합당인지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관인이 자칫 잘못하면 투표용지를 절도한 사건으로 지금 뒤집어지게 그런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게 이제 투표를 하지 않은 저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비례대표 전체 정당 투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거를 어떻게 6장이거든요. 저게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결국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수태기동 제2투표구 비례대표 선거용 자녀 투표용지라는 남은 거예요. 거죠? 투표하고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체육관에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아무도 CCTV도 없고 참관인도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참관인이 누군가가 그걸 빼온 거예요. 빼와가지고 바로 결국은 민경욱 전 의원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저기서 체력관련실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선관위가 관리를 좀 잘못한 측면도 있죠. 저기 지키고 있는 게 맞긴 한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몰래 가지고 저걸 6장을 가지고 와서 저거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져온 행위 자체는 제가 보기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했지만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 자료도 안 될 뿐더러 또다시 하나의 범죄를 스스로 폭로한 거 아니냐. 결국 자가당착이 된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자가당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 기자, 이번에 이 민경욱 의원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과 판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의외로 민경욱과 김어준이 한편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상대편에서 이쪽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논리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의 지금 주장은 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른다라든지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 있으니까 선관위가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부른다. 말장난을
위반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12년 대선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했던 논리와 판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석동현 변호사라고요. 이번 이 총선 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민주당 저자들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개표 조작이란 주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습게도 이번에 민 의원 등의 개표 전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논리 중 일부분은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던 이 김어준 씨가 제작한 영화인데 더 플랜 영화 속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상통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2012년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들. 예.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대표적으로 나왔겠죠. 더 플랜 영화. 이 참담한 현실을 도저히 수용이 못하니까 이거 조작이다, 개표 부정이다라고 논리를 몰아가면서 영화까지 만들어서 계속 호소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돌고 돌아서 지금 이번 총선에 미래통합당에 대참패를 당하니까 또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까 그 심리학에 나오잖아요. 방어기제 중에 가장 편리한 방어기제가 뭐냐면 이건 부정이야. 이건 조작이야. 이건 음모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납득하기 힘든 이 엄연한 현실을 회피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방어 기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김어준 씨가 했던 그 심리적 방어 기자가 지금 2020년에 민경호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런 식의 도돌이표되는 이런 어떤 그 회피 논리로서의 조작 논리 또는 음모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좀 빨리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이고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입니다. 이미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 시스템과 관련돼서 선거 관리와 관련돼서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국가예요. 수많은 여야 참가인들이 다 같이 보고 있고요. 공무원들 수만 명이 다 같이 관여된 선거입니다. 어디 거기에 조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선거 부정이나 음모나 무슨 조작은 아니지만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관리에 부실했던 점을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는 저는 미래통합당에 나서서 꼼꼼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이 오랜만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더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또 낯익은 그림이죠. 한번 우리가 봤던 그림이죠. 저는 2012년 대선 때 좀 열심히 도왔었는데 그때 졌잖아요. 그 선거를 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지 않을까? 혹시 저랬지 않았을까? 일단의 주장인데 그냥 사뿐히 무시하시는 게 그것도 다 상처거든요. 나중에는 많이 부끄러워지실 텐데 하여튼 그런저런 지점에서 적당히 네, 탁현민 자문위원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미래통합당의 한 그 행사에 이 인물이 등장을 해서 통합당을 향해서 돌직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누구 얘기했을까요? 김 기자, 누가 오늘 통합당 행사에 참석한 거였나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인데요. 통합당이 왜 선거에서 졌는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요. 통합당은 뇌가 없다. 이렇게까지 맹비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인물만 괜찮다면 또는 웬만하면 이런 건 있는데 웬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참패를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당은 어차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통합당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까놓고 얘기할게요.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의원들이 좀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가 누구냐? 황교안 씨잖아요. 탄핵 총리거든요. 패전투수였어요.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당 노릇은 솔직히 저 혼자 했잖아요. 민경호 의원이라든지 자르라 그랬잖아요. 계속 사고칩니다. 안 자르면은. 이 사람들 살려내는 걸 보고 와, 저 당은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진중권 교수가, 이제 전 교수죠, 참. 예, 오늘. 거의 통합당 저 의원들 앞에서 거의 면전에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서 떨어졌습니다만 정말
전반적인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과 평가가 필요한 때지 아까 나온 것처럼 이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래서 다른 새길로 새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진중권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와서 좀 돌직구를 날려주고 저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만 아하. 그리고 듣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그 계기를 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정확히 저 나온 게 맞다고 봅니다. 인물만 괜찮으면 찍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 네, 아닙니까? 웬만하면 내가 이번에 그렇습니다. 뚜막강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당한 겁니다. 인물은 괜찮잖아요. 근데 결국 인물이 아니라 인물은 괜찮았는데 정당이 마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정당이 마음에 가지 않는 걸 누가 만들어냅니까? 예. 당대표가 만들어내고 당 지도부가 만들어내고 당의 행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발 그런 면에서 전체 당이 이제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꿀 것이고 정말 국민들한테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편안한 당이 될 수 있을지를 뼈저리게 바닥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예. 아주 올바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팀장. 예. 사실 지금 이제 화면에는 진중권 씨가 했던 그런 핵심 내용들은 이제 지금 소개가 안 됐는데 사실 오늘 미래통합당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계속 저거 길 잃은 보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중권 씨가 오전에 지금 한 얘기인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진중권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없었어도 졌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 가장 핵심 두 가지가 있다.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됐는데 그걸 보수들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은 알지 못했다. 이미 산업화 세력에서 정부화 세력으로 그 사람들의 주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386 지금 586 된 사람들로 이미 다 바뀌었는데 예. 그거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태극기 부대 등 보수의 아주 극단적인 투쟁 방식 예. 이런 것들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투쟁 방식이었다. 아하.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지지를 못 받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 방향도 같이 제시를 했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은 예. 적어도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의 비전과 철학과 알겠습니다. 정책이 나와야 된다. 예. 지금 샤이 보수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지를 하지만 어디 가서 나 알겠습니다. 보수로 나 이 미래통합당 지지해 그러면은 어디 가서 떳떳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놔가지고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알겠습니다. 지지자한테 네. 나는 여기 지지하는데 나는 이리해서 떳떳해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만 앞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진중권 씨가 오늘 일가를 한 겁니다. 자, 오늘 갤럽 조사 좀 보고 갈게요. 갤럽 조사. 예, 오늘 보니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가 나왔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이고, 야권 쪽에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홍준표 전 대표 2, 윤석열 검찰총장 1,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달 8%였는데 한 달 만에 7%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1%, 박원순 서울시장 1%, 유승민 의원 1%. 그러니까 야권의 소위 대선 후보로, 대선 주자로 일컬어지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 오늘 통합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던졌고요. 예. 자, 이번 주제 여기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